자, 끼어 맞춤과 표면 거칠과 끼어 맞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표면 거칠기와 다듬질 기호를 표시하면서 어떤 매끄러운 정도를 표시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치수깁이 있고 그 다음에 거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끼어 맞춤 공차나 치수 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하 공차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표면 거칠기를 한번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공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듬질의 매끄러운 정도를 얘기를 해요. KS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 높이, 이거 잘못 나왔네요. Y예요. RY. 이 부분이 RY로 표기를 해죠. 그 다음에 10점 평균 거칠기 RZ, 그 다음에 중심선 평균 거칠기 R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Y, 즉 Rmax, 최대 높이 거칠기는 단면 곡선의 기준기를 잡고 그 사이에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차를 미크론 단위로 이제 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공되는 제품마다의 어떤 그 표준 수열을 만드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만들어서 어떤 수식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어느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점 평균 거칠기 RZ인데 이거는 기준 길이 사이에 높은 여긴 세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예, 높은 거 다섯 번째 낮은 고를 지나는 두 간격의 측정, 그러니까 두 직선의 간격을 측정해서 미크론 단위로 나타내준 겁니다. 요거는 약간 학문적으로 흘러요. 예, 요거는. 그 다음에 중심선 평균 거칠기가 있죠. 요거는 가장 많이 쓰는 거죠. 현재로 많이 쓰는 거고, 가운데 중심선에 대해서 산과 골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평균값을 구해서 쓰는 거죠.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0점 평균은 5점씩이에요. 여기 지금 3점이라고 하는데 5점입니다. 5점과 5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이제 표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표면 거칠기 표기 대상면을 기를 표시하는데 보통 이제 표기하는 형태는 삼각형 기호로 표시하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제 깃발 모양으로. 자,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요게 이제 절삭 가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형태에서 이렇게 60도로 표기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A 부분을 제거 가공의 필요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은 경우 사용한다. 요 내용의 뜻은 다시 말해서 가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공 여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품을 보고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가공하라는 것이 아예 그냥 명시돼서 그냥 가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가공하면 안 되겠다라는 형태가 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요거는 어떤 판단 기준에 제품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요게 이제 절삭 가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깎아서 나머지 칩이 생성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진행될 때 하는 거고요.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이렇게 원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보통 비절삭 가공, 주저면.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요거는 절삭, 비절삭, 그 다음에 요거는 제거 가공을 필요 여부, 제공하게 된 필요 여부를 묻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면 거칠기 기호 중 주조품의 표면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 거, 바로 이거죠. 허락하지 않는 거,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바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나오죠. 산술 평균 거칠기 기호는 산술 평균이 뭐냐면 바로 중심선 평균 거칠기 이거죠.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왔네요. 요걸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Rmax도 정확하게 RY로 표기가 됐죠. 자, 가장 고온 다듬질면을 나타낸 거. 여기서는 이제 수치를 봤을 때 0점이라고 하는 거는 1000분의 0점이거든요. 미크론 단위로 해서 얘가 이제 마이크로미터 상태입니다. 0.2 마이크로미터.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정도가 높죠. 자, 가공 방법에 대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선반 가공, 드릴 가공,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머가 FR이라는 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표면 거칠기 구성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를 요거를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요거 조금만 올려서 보죠. 가공 방법엔 여기가 들어가요. 가공 방법 D.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중심선 평균 거칠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B는 다듬질 여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는 줄무늬 기호. 줄무늬 기호는 이제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D가 바로 가공 방법이 되는 거고요. E가 컷오프 값 또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를 쓰게 되면 또는 중심선 평균 거칠기 외의 값을 쓴다고 그러는데 바로 요 위쪽에 쓰인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점 평균 거칠기나 거칠기 값이나 아니면은 최대 높이 거칠기 값이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쓰면 되고, 어쨌든 산술 평균 거칠기, 얘가 산술인데 산술 평균 거칠기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되면 A만 표현한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점 평균 거칠기나 최대 높이 거칠기가 됐을 때 이 값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중심선 평균 거칠기를 할 때는 컷오프 값이 되고요. 얘네들이 될 때는 바로 이 값이 이것이 기준 길이가 돼요. 기준 길이가 됩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F는 요 파상도, 표면 파상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체크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표기하는 방법을 이렇게 각각이 낱낱이 표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규격상에는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줄무늬 방향 기호죠. 평행, 수직, X, M, C, R 돼 있어서 X는 교차, M은 교차 또는 무방향이라고 그러는데 형태가 이렇게 가공하기 때문이죠. 교차 또는 무방향. 동심원은 C. 그다음에 R은 방사상이라고 그럽니다. 방사상.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C가 의미하는 거, C는 동심원이죠. 밀링해서 가공을 하는 거고. 예.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기준 길이, 그 다음에 요 해놨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더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맞으니까. 자, 기호 표시 틀린 거, 여기 지금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A가 표면 거칠기 RA 값, B는 줄무늬 방향 기호, B라고 그랬죠? B가 어딨냐? 네, 이거 문제가 좀 안 좋으네요. 요건 어쨌든 요걸로 알고 계세요. 요 부분으로 다시 해놨으니까. 자, 표면 거칠기와 다듬질 기호 방법. 예, 어쨌든 표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품에 직접 표기를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치수 보조 손상에 표기할 수도 있어요. 예,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역시 중복 안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표현한 걸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대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절삭 가공 다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X와 Y에 해당하는 값만 안에다 표기를 하고, 즉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히 이렇게 지시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건 가로해 주고 나머지는 요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예, 조금 요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치수공차가 있습니다. 치수공차 용어를 한번 보죠. 보통 우리가 허용 한계 치수라고 그래요. 허용 한계 치수, 미리 정한 치수에 대해서 사용 목적에 따라 대소 한계 값을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두 한계를 표시해 둔 거를 허용 한계 값이라 한다. 그 다음에 실치수는 실제 측정한 치수예요. 측정한 치수, 가공 완료돼서 실제 측정한 치수.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실 게 기준 치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준 치수하고, 여기 기준 치수라고 돼 있죠. 기준 치수는 우리가 치수 기입할 때 하는 치수거든요. 호칭 치수라고 한다. 호칭 치수.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에 플러스 0.2, 아까 한 거하고 좀 비슷하게 할게요. 자, 이거를 다른 형태로 표기를 하다면 100.2.
그 다음에 99.9. 그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기준치수라고 그러죠. 기준치수. 플러스 0.1을 위치수 허용차. 요거를 아래 치수 허용차. 아, 100.1을 최대 허용 한계 치수. 여기서는 최대 허용 한계 치수라고 그래요. 최대 허용 치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최소 허용 한계 치수.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최대 허용 치수, 기준 치수에서 허용되는 치수죠. 이렇게. 그래서 기준 치수라는 거 하고 실치수, 아까 나왔던 실치수 있죠. 실치수는 다릅니다. 요거는 치수 기입될 때 기준이 되는 치수고, 실치수는 측정 치수죠. 측정 치수. 물체를 직접 측정을 했을 때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최대 허용 치수, 최소 허용 치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치수 허용차, 여기 치수 허용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허용 한계 치수에서 기준 치수를 뺀 값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 뺀 거죠. 여기서 여기 뺀 거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준선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냥 놔두셔야 되고, 치수 공차 볼까요? 치수 공차. 자, 여기서 치수 공차 한번 보죠. 치수 공차. 만약에 여기서 치수 공차가 얼마냐? 허용차하고 공차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허용차와 치수 공차는 다릅니다. 자, 플러스 0.2에 마이너스 0.1이니까 예, 치수 공차는 이렇게 빼면 되죠. 0.3이죠? 네, 0.3. 0.3입니다. 그래서 치수 공차는 만약에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치수 공차는 얼마냐? 0.3으로 하시면 되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용어가 나오죠.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 치수와 이에 대응하는 기준 치수의 대수차가 치수 형차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죠. 허용 범위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치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죠. 기준하는 치수와 허용되는 범위의 허용차를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최대 허용 치수에서 최소 허용 기준 치수를 뺀 것, 또는 최소 허용 치수에서 기준 치수를 뺀 것이 바로 치수 허용차라고 볼 수 있죠. 허용 범위를 적용을 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길이 치수의 치수 공차로 틀린 거. 네, 틀린 거죠. 치수 공차 표시 방법으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아시죠? 표시를 보실 때 50에 0에 마이너스 0.05가 됐어야 되죠. 이 표기는. 네.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플러스가 적용이 되고 밑에가 마이너스가 적용이 돼야 돼요. 자, H6에서 위치수 허용차가 0일 때 허용한 게 치수값은 단 공차는 0.01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거 적용할 때는 어떻게 주냐면 H6라는 형태는 0에 마이너스 이제 파이 35에 H6라는 것은 0에 마이너스 0.016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H6라는 스몰 H6라는 것은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 허용 한계 치수 값이라고 그랬죠. 최대 허용 한계 치수값. 위치수 허용차가 0일 때 공차는 0.16이다. 빼면은 그냥 0.16이잖아요. 치수 공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0에 마이너스 0.16이죠. 016. 그래서 최대 허용 한계 치수 값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35.000이죠. 뭐. 그죠? 최소 허용 한계 치수를 하면은 이거 뺀 거. 그죠? 84. 1이죠. 984. 084가 아니라 984죠. 이건 최소. 최대 허용 한계 치수와 최소 허용 한계 치수의 차이값을 무엇이라 하는가? 치수 공차라고 그러죠. 1번. 우리가 공차 또는 치수 공차 똑같은 얘기입니다. 허용차라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허용차는 다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놔두셔도 되고요. 자, 이제 끼워 맞춤에 있습니다. 끼워 맞춤. 자, 끼워 맞춤 종류. 우리가 보통 끼워 맞춤은 헐거움, 억지, 중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무래도 헐거움은 틈새가 있는 걸 얘기하고요. 억지 끼워 맞춤은 잼새, 축이 크다는 얘기예요. 축과 구멍의 관계에서. 중간 끼워 맞춤은
잼새와 틈새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끼워 맞춤의 용어를 한번 볼까요? 최소 틈새, 최대 틈새, 최소 잼새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최소 틈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틈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최소 틈새라고 얘기가 돼 있다. 두 가지만 해볼게요. 최대 잼새, 최대 잼새. 자, 최소 틈새라고 나왔죠. 틈이라고 나왔으면 무조건 구멍에서 빼는 거예요. 구멍에 작은 거, 예, 작은 거에서 어떻게 반대로 갑니다. 요거의 반대로 가면 돼요. 요거의 반대로. 그래서 축의 큰 거, 요게 최소 틈새예요. 용어가 여기가 만들어지면 되죠. 이 자체 용어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쪽은 무조건 반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잼새가 있죠. 최대 잼새. 잼새라는 것은 축에서 빼야 돼요. 축에서. 축에 최대니까 큰 거에서 마이너스 최대 잼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요거의 반대로 가는 거죠. 구멍의 최소값. 자, 다시 말해서 최대 잼새라는 것은 잼새가 축을 기준으로 빼는 거니까 축의 큰 거에서 요 말이 만들어지고 이건 무조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최대 잼새를 A, 최대 틈새를 B라 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중간 끼워 맞춤을 할 때 맞는 것은 하고서 나왔죠. 예, 이거는 최대 잼새, 최대 틈새를 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최대 잼새라는 것은 축의 큰 거에서 구멍에 작은 걸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틈새는 구멍에 큰 거에서 축에 작은 걸 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구해진 걸 직접적으로 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0.018, 0.018에 15라고 그랬는데 이게 15가? 15죠, 15.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빼시면 되죠. 지금 여기 최대 잼새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요걸 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플러스 0.018에서 마이너스 0이에요. 이렇게 뺀 거죠. 그러니까 0.018이 맞죠. 그죠? 0.018이죠. 그 다음에 최대 틈새, 이게 최대 잼새가 되는 거고, 최대 틈새는 구멍에 가장 큰 거에서 플러스 0.018에서 축의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0.007 요걸 빼는 거죠. 얼마예요? 0. 맞죠? 맞죠? 마이너스. 그러면 0.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21인데 그러면 25. 25죠. 0.025. 이거 잘못 표기됐는데요.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해놨네. 3번이 여기서는 이게 맞네요. 0.011. 예, 맞네요. 제가 마이너스를 줬죠. 이 플러스 값인데, 예, 죄송합니다. 0.11이 맞네요. 0.011.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0.011. 그래서 이 값이 나오죠. 네. 제가 마이너스를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원래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칫소공차 끼워 맞춤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나와요. 칫소용차는 실제 치수와 대응하는 기준 치수의 대조차다. 아까 나왔죠? 이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실제 치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치수는 우리가 끼워 맞춤 공차에서는 실제 치수라는 개념은 측정 치수예요. 가공 완료 후에. 자, 여기 억지 끼워 맞춤에 속하는 것은 억지 끼워 맞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 C, D, E, F, G, H, J, S, K, M, N, P, R, S, T, U, X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H를 기준해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헐거움 끼워 맞춤이고요. 여기가 중간 끼워 맞춤이에요. 어디까지? P 앞에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억지 끼워 맞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으로 하는 부분을 H 대문자로 본다면, 자, 이건 축을 구분했죠. 그래서 억지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죠. K는 중간에 속하고, T는, 요게 억지네요. E는 이쪽에 와 있죠. F도 이쪽에 와 있죠. 예,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끼워 맞춤과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구멍 기준식으로 한다. 구멍 기준 잊지 마세요.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 라지 H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먼저 나와가지고, 축 기준식은 스몰 H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제 공차 방식에서 IT 공차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 IT 공차를 따져주는데요. 요 숫자고 영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깐 영문자는 말씀드렸지만, IT 공차급 01급에서 18급까지 2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는 여기죠. 구멍과 축 관계에서 요거 구간을 외워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축령 게이지 제작에 사용되는데 IT 공차 등급은 하고죠. 지금 요거죠. 게이지. 근데 축령에 사용하는 것은 01급부터 4급까지죠. 그래서 1번. 축령인데 게이지라고 그랬죠? 게이지. IT 공차 등급은 01, 04, 014. 가죠? 이거 틀렸네요. 가져가. 자, 형상공차, 기하공차 도시법의 일반사항. 우리가 이제 형상공차라고 하지 말고 얘를 기하공차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기하공차. 예, 기하공차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기하공차 도시 방법의 일반사항, 기하공차 도시 방법. 자, 대성물의 모양, 자세, 위치의 편차 및 흔들림 허용값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하공차에서 도시한다. 자, 치수 허용한계는 특별히 지시가 없는 한 기하공차를 규제하지 않는다. 이건 이 뜻은 뭐냐면 치수 허용한계가 있어요. 그 허용한계가 기하공차를 컨트롤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하공차는 기하공차가 허용하게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기하공차가 높은 거예요. 엄밀히 따져서는 뭐 거칠기 한번 따져본다면 얘보다는 끼워 맞춤이 맞춤. 그 다음에 기하공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구분이 되겠죠. 자, 기하공차는 기능상의 요구 호환성에 의해서 불가결한 곳에만 기입한다. 예. 기하공차는 생산 방식, 측정 방법 또는 검사 방법에 특정한 곳에 한정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공차가 있어요. 알고 계실 거 단독 형체, 진직 평면, 진원, 원통. 가만히 보면은 진직도는 요거의 연장을 평면으로 보시면 되고, 선의 연장, 원의 연장으로 원통을 보시면 돼요. 선의 윤곽도 마찬가지, 면의 윤곽 이런 식으로 요것을 우리가 단독 또는 모양공차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는 선의 윤곽과 면의 윤곽은 관련도 갈 수가 있어요. 기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관련 형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자세공차가 있죠. 자세공차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도 공차, 동축 및 동심, 모양 보시고 대칭도, 원준들림, 온운들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연관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하공차의 표시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공차값과 공차 종류의 기호, 그 다음에 공차의 종류 기호, 공차값, 데이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기준이라고 그러죠. 기준을 적용하는 문자 기호. 네, 이렇게 복수의 것을 할 때는 A에 한 번, B에 한 번, C에 한 번입니다. 만약에 A-B면 동시, A-B나 A-B는 A-B는 동시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고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진원도를 하고 그 다음에 평행도가 되게끔. 요거는 그러니까 기준 없이 진원도죠.
네,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예, 요거 미스프린트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자, 기하공체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은 틀린 거, 진직도, 진원도, 평면도, 원준 눌림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틀린 거 3번이죠. 왜냐면 삼각형이에요. 마름꼴로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죠. 평면도 공체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공차에 기입된 공차 도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체 길이가 200mm 아니죠? 예, 기준 길이, 그러니까 허용하는 범위가 지금 200mm죠. 전체 길이는 200mm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공차 동력은 평행도다. 그 다음에 지정 길이에 대해서는 0.11, 0.011, 그 다음에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0.50, 0.050 이렇게 적용이 된다. 자, C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기하공차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위치도죠. 3번. 한번 여기 가만히 보면 이 문제에서 여기 지금 치수에다가 다 이렇게 매겼죠. 이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해야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표기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 현존하는 치수 게이지, 그러니까 치수를 잴 수 있는 측정기로 쟀을 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측정기로 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값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차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공차 제어가 여기서 되는 거죠. 위치도 공차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및 전개도가 나옵니다. 스케치, 이미 만들어진 기계를 참고해서 기계를 다시 제작하거나 파손 부분을 제작, 수리 또는 개조할 때 씁니다. 보통 이제 실물 크기를 프리핸드로 합니다. 투상법으로 그리는 거예요. 투상법이나 아니면 등각 투상도 형태로 그려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치수, 재질, 가공 방법, 끼워 맞춤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스케치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실은 이것이 제작하기 위해서 도면을 복사할 경우 이런 거는 아니죠. 제품 제작하기 이거는 관계가 없죠. 있는데 도면을 복사하는 경우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도형의 스케치 방법, 프린트법. 보통 우리가 도형의 스케치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프린트법, 모양뜨기법 알고 계십시오. 광명단을 얇게 칠해서 찍어서 하는 거. 뭐 기름을 할 수도 있고요. 모양뜨기법은 손에 대고 그리는 것처럼 직접 제품을 대고 연필로 모양을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 프린팅 하는 거죠. 이걸 찍어서 하고 나머지 이제 연필로 그리는 거. 여기 이제 프린트법, 이건 프리핸드법, 손으로 직접 그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법, 모양뜨기, 모양을 대고서 직접 이렇게 대고 그리는 거고, 납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직접 모양뜨기, 납선을 대고서 구부린 모양을 그대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프리핸드법은 직접적으로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리는 방법을 뭐 정투상 방법이라든가 등각투상도라든가 캐비닛도, 투시도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법은 복잡한 기계 조립 상태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스테픈 잉크를 칠해서 하는 거, 프린트법.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개도 종류는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십시오. 평행선법, 그 다음에 방사선법, 그 다음에 삼각형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특징이 있죠. 방사선 전개를 꼭지점이 가까울 때, 꼭지점이 멀 때 이런 식으로 삼각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계 요소의 제도는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나사는 순나사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을 나타내는 선은 굵은 실선을 그린다. 자, 나사를 나타낼 때 우리가 나사 제도법은 기계 요소 제도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사의 제도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순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을 나타내는 선은 굵은 실선을 그린다. 네, 표현 형태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리면서 순나사 바깥지름, 순나사라는 형태는 사실 이렇게 순나사는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가 있는데, 예, 파단선을 그려서 중심선. 자, 이게 순화사.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 앞나사라는 형태는 요것이 들어가는 모양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단면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나사의 안지름은 바로 요게 앞나사의 안지름이고, 순화사의 바깥지름은 요게 순화사의 바깥지름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바깥지름에 해당하는 부분, 안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는 거고, 골지름은 요게 골지름입니다. 요게 골지름, 요것이 앞나사의 골지름이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실선을 그린다. 그 다음에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의 경계선, 요겁니다. 요것이 경계선, 요것도 경계선, 요것도 경계선이 되죠. 그래서 실제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보통 보이지 않을 때는 굵은 파선으로 그린다는데 보통 이제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불완전 나사부의 골미선을 나타내서는 축선에서 30도, 요게 이제 30도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요게 30도,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인데 보통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앞나사 탭 구멍의 그 드릴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120도,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원래 드릴의 날 끝각은 118도인데 120도로 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의 나사부의 산봉우리와 고를 나타내는 데는 만약에 안 보일 때는 굵은 파선과 파선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어쨌든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파선과 굵은 파선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화상 앞나사가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순화사 위주로 합니다. 순화사. 그러니까 끼워진 상태에서는 순화사 위주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화사 앞나사의 측면 도시에서 각각 골지름을 나타내서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쪽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 즉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형의 순화사가 보이는 상태면 가는 실선으로 골지름을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얘를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중심선을 이용해서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건 앞나사, 측면 도시. 이건 순화사 측면 도시입니다. 잊지 마실 것은 이렇게 4분의 3만 그린 거는 가는 실선입니다. 양쪽 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나사 표시법은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나사 등급, 순화사 등급. 먼저 쓰는 것이 앞나사 등급, 대문자, 순화사 등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는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사를 제도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순화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예, 맞죠? 순화사와 앞나사의 고를 표시하는 데는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맞고요. 바깥지름, 안지름, 굵은 실선, 골지름은 무조건 가는 실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를 나타내서는 가는 실선이 아니고 굵은 실선이죠. 굵은 실선으로 하죠. 이게 이제 틀렸고요. 불완전 나사부의 골밑을 나타내서는 축선에서 30도 경사지게 그린다. 네, 요거는 스플라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스플라인. 요거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던 건데 스플라인 표기입니다. 나사 아니라. 네, 나사 형태에서 스플라인 표기로 좀 혼동을 줬던 거예요. 자, 나사의 도시에서 완전 나사와 불완전 나사의 경계선, 굵은 실선이죠. 예. 그 다음에 나사가 표기하는 방법은 나사의 감긴 방향. 보통 이제 왼 나사일 때는 표기를 하고요, 오른 나사일 때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 표기 방법은 왼 나사면 왼 나사. 그 다음에 두 줄이면 두 줄, 한 줄이면 한 줄. 보통 이제 사용되는 게 한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냥 M 얼마라고만 표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어떤 표기 형태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죠. M10, M50 곱하기 2 또는 M10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인치나사고 요게 이제 미터나사죠. M으로 표기하는 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알고 계시고
항상 왼나사와 그 다음에 줄에 해당하는 부분은 표기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한 줄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들어가죠. 또 오른나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나사가 보통 오른나사죠.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결합을 시키기 때문에 오른나사일 때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에서는 거의 이렇게만 나와 있죠. 예, 피치가 나올 수 있고, 피치가 없을 때는 그냥 M8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나사의 등급은 만약에 필요 없을 때는 생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시하지 않는데, 보통 만약에 표시하게 되면 두 개를 동시에 표시할 때 앞나사 등급을 먼저 써주고 수나사 등급을 이제 써줍니다. 대문자요, 소문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기합니다. 볼트와 너트의 도시법. 일반적으로 볼트, 너트의 호칭에서 나사 유효 길이 등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보통은 불완전 나사부는 다 생략합니다. 여기 생략을 하죠. 불완전 나사부에서 굴밑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생략을 합니다. 자, 머리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할 수가 있고, 특수머리 도시법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중심선에서 45도 굵은 실선으로 그려서 머리 모양을 이제 표시를 하죠. 자, 핀 키가 있어요. 핀은 일단 무조건 50분의 1. 요거 꼭 기억하시고, 부품도에서는 안 그립니다. 그리지 않습니다. 예. 테이퍼 핀은 작은 쪽을 기준으로 호칭으로 주게 되고요. 슬롯 테이퍼 핀도 마찬가지. 분할 핀은 들어가는 구멍 사이즈로 줍니다. 얘는 구멍 사이즈로 적용을 해요. 이거는 구멍 사이즈. 호칭이 구멍 크기. 요건 작은 쪽이 호칭이고요. 이게 호칭이고, 요것도 작은 쪽이 호칭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핀의 호칭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구분을 해두실 게, 얘 둘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예, 명칭 D 곱하기 L 재료 지정사항 이렇게 되는데, 평행핀하고 테이퍼 핀이 조금 구분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 두 개, 먼저 슬롯 테이퍼 핀과 분할 핀하고 또 달리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개는 비슷하게 알고 계신 사항으로 되어 있고, 항상 지정사항이 맨 끝에 들어가고, 얘네 둘은 재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D 곱하기 L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옆에 있고, 명칭이 맨 앞에 있고, 그래서 안에 종류나 형식이 들어가 있으면 평행핀이고, 등급이 들어가 있으면 테이퍼 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이 그림에서 나온 거는 스프링 핀입니다. 이건 스프링 핀. 네. 네, 4번이 틀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핀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너클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저건 아닙니다. 자, 주어진 테이퍼 핀의 호칭 지름 니은이죠. 2번. 예, 이것도 틀렸습니다. 2번이죠. 작은 쪽의 지름. 네네. 이거 미스프린터가 상당히 있네요. 제가 봤는데. 작은 쪽의 지름을 표기한다. 라는 거. 분할핀의 호칭은 일단 어쨌든 분할핀의 호칭은 체결되는 핀 구멍의 지름으로 표기합니다. 바로 아까 분할핀 요거죠. 요게 구멍의 크기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구멍의 크기. 키가 있는데 키홈의 도시와 치수기입법. 키홈은 가능한 한 위쪽의 도시하고 치수기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키는 이제 회전력을 전달할 때 축과 회전체에다가 끼워서 사용하는 부품이거든요. 이 규격품입니다. 핀은 고정하는 데 쓰이지만, 그러니까 위치 고정이나 이런 데 쓰이지만, 키는 회전체를 회전하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키 호칭 나오죠? 이거는 보통 이제 표기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3번. 네, 양쪽 둥근편이다, 둥근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A가 양쪽 둥근형이죠. 요 형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요 문제는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사용 구멍이 없는 평행키의 기호. 예, 요것도 요 용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이지만 좀 여러분들이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면 축과 보스의 모두 홈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키는 양쪽에 다 키가, 그러니까 묻힘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키의 모양은 형식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림상으로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키 모양이 있죠. 얘가 들어가려면 축 쪽에 이런 홈이 파여 있어요. 이렇게 홈이 파여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 구멍 쪽에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파여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식의 모양을 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때려 넣는 거죠. 근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회전차를 끼워 놓고 때려내는 거죠. 이 드라이빙 키라고 그러고, 얘는 얘가 먼저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전차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드라이빙 키, 이거를 세트 키라고 그래요. 세트 키.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이제 그 형식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축이 키홈을 파지 않고 축과 키 사이에 마찰력으로만 회전력을 전달하는 키, 새들키죠. 새들키. 새들키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양쪽에 홈을 파지 않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에는 홈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의 마찰력을 이용하게끔 해준 거, 안장키, 새들키, 안장키.